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바지 TV 김신혜 씨 모셨는데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이준석이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네, 자, 이제 당내는 시끄러웠는데 정진석 부의장과 네. 뭐 매일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리면서 대판 싸웠는데 당 분위기는 어때요? 네. 당 분위기를 제가 이준석을 사실 첫 미투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발언하지 마라. 이준석에 대해서는 저한테 금기어로 나가서 방송에서 떠들지 아무 말아라. 얘기도 하지 말라는,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당내 여러분 유리 우파 자유우파나 우리 보수의 의견은 이준석에 대해서 당연히 굿바이 이준석이고요. 강렬한 이 의견이 있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이준석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이게 이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파 진영을 항상 축소화시키고 여기 뭐 표도 얼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무시하는 것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반적인 상황을 좀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네, 이거 예측이 거기 우크라이나 관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성상납 그 의혹 네. 그 윤리위 네네. 요거 연기하고 꼼수 부리러 간 건데 갔다 네네. 오면 윤리위 열려서 이제 뭐 징계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돌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준석이 뭘 해놨는지 저도 그게 논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또 보수 특히 우리 자유우파의 바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준석을 지키고 살리려는 사람들이 왜 순간 있는가? 사탕 발림을 해놓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공천권하고도 연결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어야 유리한 사람들이 유리한 있는 거지.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바탕 안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이준석을 비판하는 방송이 많고 저도 이준석을 제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죽하면 저한테 마킹까지 하겠어요. 그렇지. 다이다이 마킹을 합니다. 근데 피곤해 죽겠어요. 뭐 입을 막아라 그러면 다 김신혜 입을 막아라. 이준석에 대해서 김신혜가 이번 시즌은 발언 안 한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시원하고 편안한 방송도 중요하지만 왜 매번 우리 우파의 바램과 우리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바램이 매번 어긋나거든요. 어긋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다를까를 우리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음 간절히는 저도 굿바이 이준석. 그래서 24일이면 우리 이준석이 이제 정리가 된다. 우리 왜냐면 윤리위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면 윤리위에서는 이제 그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아무거나 나와도 당 대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이제 당원권 정지는 나오는 게 네. 최소의 사실은 이제 보통인데, 이게 왜냐면 어떤 것 당연히 이제 저지른 일이 있고 지금 김철근을 데리고, 왜냐면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이미 녹취가 다 나왔고 네. 그 각서가 나왔고 증거 인멸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이준석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것이 저는 궁금하고 많은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근데 건설업자들이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로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바보 같은 게 이준석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물려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먹이고 성상납을 제공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나이가 어렸고 그 지금도 뭐 어리지만 네. 그 뭔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겠지. 그때 성상납 받을 때는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커지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본인도.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저는 의존돼 있다. 이준석이 이후에 어쨌든 자기가 징계가 좀 적거나 징계를 면한다면 이제는 목줄 잡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범죄를 막는 거는요. 너 이제 우리 말 들어?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준석은 이제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상한 머리를 자꾸 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를 갑자기 무슨 그러니까. 만들면서 공천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말 돌리고 싸움 붙이고 이런 거 천재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빠져 있고 이제 먹잇감 던져놓고 이 좌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던져놓고 거기다가 이제 최재형 지금 종로구 국회의원을, 저는 최재형 팬클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최재형 이 아저씨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아저씨는
정치를 몰라요. 모르니까. 정무적 감각이 이게 모르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반에서 이렇게 보면 아유 그래도 쟤는 몰라도 반장이 한번 되면 저렇게 좀 이제는 파악을 했어. 쟤는 정치적 감각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반장을 3번, 4번 해도 전혀 자기 마음만 같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닌데 정치라는 게. 아니죠. 이분은 임명. 어떻게 보면 그때도 공천이 종로구 국회의원 공천이 빠르게 됐고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뭐 팩트 체크는 안 됐습니다. JTBC 홍석현의 힘으로 됐다는 얘기도 전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공천이든 뭐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바지사장 역할 잘하면 그냥 그게 자기 정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이 경험한 정치는. 그러면 어쨌든 성품이 좋은 분이고 우리 우파에서도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으로 저는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다. 준석이 아버지 된 거예요. 그것도 굳이 할 필요 없는 이 혁신이, 그리고 혁신위원도 다 꾸려지지도 않은. 근데 천하람이 그때 최재형 캠프에 이제 그때 청년 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극 추천한다면서 이준석의 사람인 이제 천하람이랑 하면서 지금 모든 순간에 천하람이 그냥 이준석을 추앙하고 쉴드 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지방선거 때는 이준석 잘 써먹더니 이제 팽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로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 소수다. 그리고 이 혁신이 말도 안 되는 것은요. 지금 정미경, 저도 정미경 최고위원님 참 좋아했는데 이제 준석이 엄마가 되면서 항상 그 검사 출신의 일했던 분이 오래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감각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분당을에 이준석을 쫄라가지고 지금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놓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다. 이준석이 실드를 강력한 실드를 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러지? 또 무슨 어디 자리 갈라 그러지 했는데 역시나 어디 자리 가는.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 위해서 쉴드를 치면 명확하게 자기를 챙기는 지금 당대표 같아요. 나를 위한 이재명처럼 아주 자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벗어나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만 전 국민의 70%가 압니다. 이 사안을 모르지 않고요.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윤리위는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윤리위는 열리죠. 네, 근데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우크라이나 갔다 왔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양쪽의 힘의 움직임, 물론 제가 윤리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뭐 박사님처럼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거는 이준석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준석은 다 이제 나나름은 이게 혁신이 뛰어났고 최재형은 내 말 잘 듣고 또 천하람도 없고 그다음 나머지 위원을 못 구하고 간 거예요. 왜냐면 김철근 데리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궁금한 여부는 과연 공항에 김철근이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왜냐면 밖으로 내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국민이 수사대예요. 왜냐면 오죽 별짓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위원들은 또 최고위원들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최고위원들에 대한 혁신은 이제 잘못된 것들을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최고위원을 또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자기 사람 심겠다는 거면 이준석 체제를 어떻게 이준석의 이 잘못을 뒤로 빼면서 유지하느냐 이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혁신이 안에서 띄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얽혀 있지만 요번에 가장 공천 잘못한 것은 이재명 어쨌든 우리 윤영선 의원 당협위원장이 상당히 그 지역에 오래 있었고 좋은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저 치욕스러운 사람을 저 대권주자로 나왔던 저 극악무도한 저 사람을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윤희숙 카드가 좋았는데 후보가 나가겠다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막은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이재명과 한 몸이에요. 제가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 공천을 누가 잘못했습니까? 무슨 지금 무슨 공주의 누구 하나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시험 만들어가지고 그 시험제도 안에 본인이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 시험도 정말 엉망진창이었고요. 지금 이준석은 두려운 거예요. 이 차후에 이제 자기는 역할이 좁아지고
이제 시스템 공천까지 자기가 시험이나 뭐로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심고 꼽고 또 다른 쪽에서 이제 윤핵관이든 윤석열 쪽에서 전략 공천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당권 싸움이죠. 당권 싸움을 이제 네. 그러면 정진석 입장에서도 당권 싸움으로 이준석을 친다고 하는 건데 정진석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몸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친윤과 비문의 싸움에서 비윤 네. 친윤과 비윤의 이제 싸움인데 예. 윤석열 팀이 아닌 이준석을 갈라치기로 나서는 거냐 아니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이준석을 비호하는 거냐. 이준석을 비호할 리가 없고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그렇게 개별로 자기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막 갖다 대놓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전혀 없는 일에 이렇게 나서서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저는 느끼는 게 참을 만큼 참았답니다. 이 문제와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래 지방선거까지는 그래 너라도 그냥 그래 괜히 당대표 끌어내리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요. 이제 24일이 아마 그 윤리위 뭐 결론이 나는 날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당내에 이번에 이거 이준석을 막은 이 절차를 막거나 지금 그러려는 움직임이 저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나중에 이거 다 까발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공개 회의를 이제 이거 공개 회의 해라 하면서 떳떳한 척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개 회의에 아이카이스트 처음에 김성진이라고 있죠. 김성진이 지금 여기 성상납 제보한 사람, 내가 성상납 시켰다 는 사람. 지금 아마 감옥에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측근을 통해서 자기가 그 윤리위에 나가겠다 증언으로.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신청하면은 있습니다. 그 하루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준석이 머리 쓰지만 다른 사람도 머리 쓴다는 얘기가 이준석이 공개 회의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전 국민에게 정확한 제보가 그럼 공개해야지. 공개해야죠. 공개 회의.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이 뭐 지금 더듬어 민주당 그쪽도 지금 뭐 기동민 또 우상호도 예전에 운동권 시절에 그런 것들 나오면서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이 양쪽 당이 다 이런 거 아니냐면서 이제 물타기도 있는데 이 이준석 당대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성상납을 아주 예전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지간해야죠. 지금 이 사람이 당대표라는 권한을 갖고 지금 3번 이상 떨어지면 이번에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준인데 그러면 이준석이 그 기준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만들려면 이번에 공천 룰을 다 바꾸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다음 야 상관하지 마 내가 니네는 챙긴다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혁신위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혁신위가 아니라 이제 꼼수위, 자기 정치위, 방어위.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은 이제 안철수도 이제 정진석 국회부의장하고 싸움을 하면서 안철수도 여기에 참전하길 바라면서 자꾸 싸운 거는 아주 스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빠져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장면 전환을 하고 다른 싸움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근데 보여집니다. 이제 김신혜 씨는 이제 국힘당의 이제 주요 당직자들인가 의원들하고 많이 친한데 저한테 이제 잘 얘기를 안 해주죠. 분위기가 정진석 편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준석 편드는 사람이. 당연히 정진석 편드는 사람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준석 우리 밖에서는 이렇게 90%인데 이준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 내부 최고위가 이제 이준석 최고위뿐만이 아니라 대변인 당직자들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누구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충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도차를 좀 느끼셔야 되는 게 왜 이준석 너무 잘했잖아. 이렇게 되는 뭐라고요? 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만큼 더 잘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잘해? 그게 교묘하게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건데. 뒤집어 씌운다기보다 벌써 그들끼리는 이준석의 퇴로를 저는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저한테 다 말 안 해주죠. 왜냐면 저는 이준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번 이준석, 지금 TV조선도 보면요. TV조선에서 방향을 보면, 이준석을 자꾸 실드치고 있어요. 최병무 그분까지도. 그러면 이거, 와, 같이 가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얘기를 합니다. 성상납이나 이 성상납을 이제 사주한 그 병원에다 7억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뭐 공소시효 지났다. 공소시효 뭐. 지났다는 이제 정의경 쪽에서 했고 조선일보, TV조선 쪽에서는 이거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증거가 왜 없어? 재판 기록이 있고, 아니 저 녹취가 있고 증인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김성진이 나온다는 네, 건데 증거가 왜 없어?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준석을 만들었던 게 원대한 많은 자들이 있구나. 그 어쨌든 거의 조중동으로 보여지는 진짜 미디어에서 이 아이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만들 때는 다 목표가 있어서 우리 그렇습니다. 매니지먼트 대표님들도요. 갑자기 이제 아이돌을 키워놨어요. 근데 한 10억이 들었어요. 근데 얘네 지금 콘서트 몇 번 돌리지도 못해서 1억도 못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기가 막히게 하죠. 스캔들이 터지고 뭐 학교 폭력을 했대요, 얘가. 그러면 변호사 김앤장을 씁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5만 애를 써요. 왜냐면 앞으로 9억이고 9억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기 껴있는 사업, 향후 갈 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유준석을 지킬까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네 말대로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빚이 없잖아요. 국민과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비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준석만큼 그들이 키워놨는데 윤석열에 대항하고 계속 이슈를 만들고 싸워줄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야 형상내 뭐 그거 남자 문제 그거 남녀 문제 그거 갖고 뭐 그렇게까지 해?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들어간 계산들 돈들 향후 이 긴 대권 기간 그리고 차후 대권까지도 모든 미디어들은 그동안은 자기네들이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들이 제일 지금 똑같이 미디어와 관련된 사람 미디어 뭐 주필이나 논설위원 정도를 잘 움직였던 사업가들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즘에? 뭐라 그래? 그 유튜버들 다 싸그리 어떻게 죽이는 방법 없어? 그렇지. 이게 지금 맞아. 이게 지금 공통적인 그들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강용석 변호사 또 가세현 등등등등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들은 예전에는 권력에 다 줄쓰고 아무리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죽일 수 있었고 모든 게 됐는데 지금 자기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이준석을 지금 계산을 하겠죠. 이준석을 지금 죽이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지. 없죠. 이준석만 한 사람이 없지. 이준석 그리고 물려도 있는데 얘가 이거 하나 물렸겠습니까? 이준석은 유튜브하고도 싸우지. 네. 그다음에 보수 우파하고도 싸우지. 네. 부정선거 절대 없다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써먹기 사용하기 딱 좋은 사용하기 카드지. 좋고 응. 그들이 준 시나리오대로 밀었을 그러니까. 확률이 있죠. 그러면 그 신뢰도가 있는 거죠. 나름 다른 써먹기 좋은 거지. 써먹기 좋은 아이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포기를 못 시키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지금 뭐 비판받았던 뭐 정규재 대표 이런 분도 사실은 상당히 이준석을 엄호하고 지금까지도 엄호하고 있어요. 자기 채널이 망가지든 구독자가 빠지든 조회수가 없어도 상관들이 없어요. 그러면 큰 그림이구나. 저는 이거 혼자 생각이지만 이준석을 지킬 만한 일이 윤석열을 흔들고 또 윤석열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 그 언론의 영향력을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 모든 것에서 이준석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들은. 그러면 모든 실드를 쳐주려고 애쓸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세현 어쨌든 이제 또 그걸 밝힌 곳이 가세현이기 때문에 가세현 탄압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네, 따로 따로 하고요. 말씀 자,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이준석을 키우는 세력은 윤석열 견제하기 위해서 이준석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미디어, 네, 그다음에 그러나 구정치권, 네. 뭐 김무성, 유승민 계를 비롯해서 네. 쭉쭉 그렇게 뒤에 있다. 그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네. 이제 제껴야죠. 네, 그러나 국민들이. 유튜브를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그럼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고 이제 완전 뉴미디어고 완전 다른 연결이 생기고 아무리 한 유튜브를 없애도 또 다른 유튜브가 생겨날 거고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네. 난 니네 말 다 안 믿어. 니네가 주는 거 얘기만 듣지 않아 하는 것이 강렬해지기 때문에 유튜브가 문제가 네. 아니라요.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네. 이제 당에 전화하셔서 윤리위 왜 안 열어? 네.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가 오면요 열게 돼 있습니다. 네. 징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행동합시다. 네. 네.